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고 싶기에 법원에 요청하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납득이 되잖아요. 의뢰인도 납득이 되고.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그중에서 특히 상속재산과 같은 일방의 특유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법원의 기준과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데 이 상속재산을 도대체 왜 재산 분할로 나눠줘야 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급심 법원 입장도 이 사안에 따라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소 애매한 법원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동안 같이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 기준 시기, 비율 등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특유재산, 그중에서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이런 하급심 판례, 그리고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실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분할하는 겁니다. 이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가지면 어느 정도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아니면 혼인하고 있는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재산을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을 가진 쪽에서는 혼인생활에서 생긴 재산이 아니니까 이거 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은 내 노력이 없었으면 그 재산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이 있어야 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혼 후에 나는 어떻게 생활해? 라면서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였고 감소를 방지하였고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이 실제 이혼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변호사도 가사재판 경험이 적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는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법원은 이혼 재산 분할에서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청산적 요소는 각자 기여에 따라서 분할한다는 것이고, 부양적 요소는 이혼 후에도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재산 분할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혼했는데 왜 부양까지 해야 돼?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산 분할에서 부양적 요소는 선진국에서도 다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지만, 하급심 법원에서 이렇게 실제 이런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 입장을 보면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일단 명확하지 않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아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그 외 정책적인 그런 요소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들어도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러실 텐데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는 아버님이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이 공장 재산을 남편이 그대로 상속을 받았겠죠. 근데 상속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와이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와이프에게 배우자의 상속재산도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분들이 혼인 기간이 이제 14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에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들조차도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속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좀 생각해보면, 상속재산을 제외를 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줄 게 없잖아요, 양육하고 있는 이 와이프 쪽에. 그래서 이런 자녀 양육이나 부양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던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법원의 원칙과 예외 원칙에 부합해서 상속을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3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고, 이 상대방은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아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를 좀 굳이 따져보자면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이걸 얼만큼 고려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아서 분할해진 이유가 너는 상속재산 많이 받아서 재산 넉넉한데 이혼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제외하면 줄 게 없잖아.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들까지 양육하는 상황에서 네가 가지고 상속받은 재산 좀 넉넉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은 이런 관점을 중요시한 거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사건들에서는 특유재산으로 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 대법원이 원래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기여가 있을 때만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한 그런 판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법원의 기준이 참 애매하고 정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사건 경험을 해본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팁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결과를 이제 예상을 좀 해보시잖아요. 특유재산을 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결과를 예상함에 있어서는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나면 분할 대상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분할 대상 재산이 특유재산 제외하고 거의 없다 또는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에 대한 생계 배려 차원에서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법원의 애매한 태도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립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특유재산이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지 정말 얼마 안 되었다는 이 점만 막 생각하셔서 이거 절대 재산분할 대상 안 될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시면 기대랑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은 향후에 청산과 부양이라는 재산분할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여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되 이로 인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전 생활 수준을 좀 유지하기 힘든 그래서 부양적 요소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하고 대신 이런 부양적 요소를 고려를 했다는 이런 기준들을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명한 기준을 좀 법원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재산분할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일반인들이 재판에 대한 신뢰도도 더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정말 이거는 제 약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긴 썼어요,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일반인들은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감히 예측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법원이 사실은 좀 이렇다. 왜냐면 대법원 판례만 이렇게 보통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호사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예측하시면서.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정말 특유재산도 그리고 뭐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대상을 포함을 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진짜 많으시니까. 변호사님들이나 법원의 태도가 약간 모호한데 유능한 변호사님을 만나면 네.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를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쵸? 왜냐면 판사님들이 판단을 내리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고 싶기에 법원에 요청하는 거죠. 제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그렇게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판시를 하시더라도 그런 내용을 판결문에 잘 적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납득이 되잖아요. 의뢰인도 납득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그래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